안녕하세요. 푸르미 아빠 최이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려 깊은 사랑의 8번째 강연, 의존기입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는 이 의존기에는 아주 일관되게 신뢰성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뭔가 욕구가 있을 때는 울게 돼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달려가서 공감해주지 않고 그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울다 울다 지칩니다. 그러면 울지는 않겠지만 그 아이는 무기력해지거나 아니면 울음을 분노로 바꿔서 굉장히 이렇게 분노가 많은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른이 됐을 때 이렇게 굉장히 작은 일에도 분노하는 사람들은 아마 어린 시절에 채워지지 못했던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을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의존기 시기에 이 아이들은 이렇게 욕구가 안 채워지고 신뢰성이 없으면 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배우려 하지 않아요. 뭔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뭔가를 배우면 모든 사람들이 사실 모든 분야, 어떤 분야든 간에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이미 호기심을 잃어버린 아이들은 하나하나 배우는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게 되는 저는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의존기 시기는 굉장히 이렇게 신뢰성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아이들의 두뇌가 발달할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학자인 프레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고 들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보고 듣고 싶어 한다, 아이들은. 저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상 많이 본 아이들이 더 많이 보려 하고 더 많이 들었던 아이들이 더 많이 들으려 한다라는 거죠. 인간의 두뇌는 다른 거와는 달리 하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인간의 두뇌는 보면 볼수록 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 용량이 커지게 되는 그리고 그 효율성이 높아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 어른들보다는요, 이 우리 신경세포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뉴런을 갖고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어떤 환경에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연이 주는 어떤 선물이라고 할까요? 자, 근데 이 뉴런이라는 이 신경세포는 이렇게 서로 가지를 칩니다. 가지를 여러 가지를 쳐서 그것이 이렇게 서로 달랑말랑하는 그런 이걸 연접이라고 하고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 가지를 많이 치면 칠수록 그리고 이 시냅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두뇌 효율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영어에 관한 음가를 듣게 돼 있죠. 그러면 그때 이게 영어가 탁 소리를 듣게 되면 바로 이렇게 가지를 치면서 연접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그 연접이 굉장히 이렇게 가지가 많아지면서 두뇌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영어를 원어민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어른들은 사실은 그렇게 아이처럼 원어민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달할 시기에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면 특히 한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어른이 된 사람들은 영어 음가 한국어로서 듣지 못했던 음가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어느 일정 시기가 지나고 나면 영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원어민처럼 그 발음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이렇게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발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의존기 시기에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풍요로운 환경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뭐 이 아이는 그 당시 의존기는 뭐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부모에게 완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 아이한테 굉장히 다양한 대화를 나눠줌으로써 언어 환경을 줄 수 있습니다. 언어 환경. 그래서 부모는 아이를 잘 키운 부모들은 그런 면에서 아이한테 굉장히 풍요로운 환경을 주기 위해 수다장이가 됩니다. 우리 부부도 푸르미한테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눠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 우리야 뭐 그냥 그 당시 몰랐으니까 뭐 그냥 뭐 일상에서 쓰는 대화들을 그냥 나눴는데 어제는 아이들한테도 대화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미국에서는 벌써 이 유아 대화, 아기와 대화 나누는 이 대화법들이 굉장히 학문적으로 정립되어 있다는 걸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그러나 제가 책을 보면서 굉장히 어떤 책을 도움을 많이 받았냐면 총명한 아이를 키우는 아기 대화법이라는 이 책입니다. 총명한 아이로 키우는 아기 대화법. 굉장히 풍요로운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대화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거는 이 아기 대화법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제 아이한테 언어를 줄 수 있는 5가지 언어 학습이 있다는 뜻입니다. 5가지 언어 학습이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쓰던 그런 언어인데요. 다만 이것들이 좀 더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고 나눠져 있고 또 의식적으로 그렇게 주는 그 과정 속에서 부모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다양한 언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배려 깊은 사랑이 행복한 영재를 만든다는 그 책에서도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을 기술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어떻게 이 5가지 이 언어 학습을 어떻게 줄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름 붙이기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 푸르미 키울 때 이걸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푸르미를 데리고 들어간다면 지금 만약 또 아이를 키운다면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시킬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단 비누, 이건 비누야, 이건 샴푸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이게 이름 붙이기. 핵심은 이름 붙이기입니다. 이게 사물과 언어에 대한 연결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비누는 미끌미끌하지와 같은 묘사하기. 그냥 사과다 이런 것보다 빨간 사과, 뭐 파란 고추 이렇게 묘사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목욕 후에 우유 먹자와 같이 어떤 것을 설명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컵보다는 저 컵에 더 물이 많네처럼 이게 비교해 주는 거. 그리고 저 수건 좀 갖다 줄래? 라는 이렇게 요청하는 거. 요청하면서 또 지시하기 같은 이런 구체적인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5가지 이런 도구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풍요로운 언어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의존기 시기에요. 책 보여주면 책 봅니다. 근데 어린아이한테 책을 줄 때는 어떻게 좀 책을 읽어주면 이게 책이라는 게 대화의 매개물이거든요. 대화에 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만일 이 책이 없다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언어는 되게 일상의 언어만을 씁니다. 그냥 뭐 밥 먹어라, 들어서 자라. 그런데 이거 책을 읽어주면서 아주 간단한 책들, 인지 같은 책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책을 읽어줄 수 있냐면 부모가 물어봐 주고 또 대답해 주고 그래서 계속 이 다양한 언어를 줄 수 있는데 제가 이게 푸르미 엄마하고 저하고 푸르미 했던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게 대화식 책 읽기라는데 책에 나온 글자를 막연히 읽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의 내용을 소재로 하여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토끼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토끼 눈은 어때요? 토끼 눈은 빨개요. 토끼는 어떻게 생겼어요? 아주 커요. 우리 아기 또 키가 클까? 아니, 우리 아기 귀는 작아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 운율과 리듬 있는 그러니까 어울리는 그 운율뿐만 아니라 그 리듬 있는 동작을 거들어주면 아이에게 감정이 입되면서 학습과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 강한 감정이 동반된 경험은 아이의 기억세포에 보다 깊이 새겨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모가 물어봐주고 부모가 대화 나눠주는 대답해주는 그런 대화식 책 읽기를 해주면 아이들은 집중합니다. 아이들의 집중력은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 집중하고 있는 그 시간만큼은 부모가 이렇게 풍요로운 대화를 나눠줌으로써 굉장히 두뇌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시기는요, 어떤 게 또 중요하냐면요, 이게 이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의존하니까 이 시기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보고 있는 것들을, 이게 부모도 같이 보면서 이걸 공통 인식이라고 합니다. 개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아이가 지금 지나가는 개를 보고 있다면, 아, 네가 지금 개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사실 공통 인식. 그리고 항상 아이가 부모를 볼 때 부모도 같이 봐주는 거. 이걸 상호 주시라 그럽니다. 아이의 눈빛을 놓치지 않으면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를 잘 키우는 엄마들은요, 그런 면에서 뭐가 되냐면 수다쟁이가 됩니다. 네, 정말 대화 많이 나눠줘요. 자연에 나가서요, 꽃 하나를 봐도 그 꽃이다, 이것은 어떤 꽃이다, 이렇게 아주 끊임없이 부모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그 아이한테 들려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풍부한 언어 환경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가 의존기 시기에는 이 부정당할 수 있는 환경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어디 먼 길 가면 아이들 지칩니다. 그리고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낯선 환경에 가면 아이들은 굉장히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안되어 아이들을 키울 때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조용한 환경, 너무 강한 자극들이 너무 오랫동안 주어지지 않을 수 있는 환경들. 그래서 아이들이 물론 이제 이렇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조용히 내면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명상 상태에 들어가면서 뭔가 이렇게 조용히 있으려 할 때는, 그때는 부모가 그때는 너무 이렇게 조용히 있으려 아이한테 말을 많이 해주는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아이가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들 이렇게 내면에 이렇게 머물 때 아이들 참 희한합니다. 내면에 이렇게 머물 걸 가만히 지켜보면 손을 이렇게 이 어린아이들이 다 배우는 겁니다. 이게 자기 손, 아이들은 손도 자기 손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에는요, 이게 이렇게 자기 손이라는 걸 배우는 시간도 있어요. 그냥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거 못 배운 사람들은요, 어릴 때서부터 막 부정당해서 못 배운 사람들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요, 이게 자기 손, 이게 내 감각이네요. 감각에 관한 것도 어릴 때 못 배우면 어린이 되면 다시 배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 또 좋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아주 어린아이한테 주시는 것 중에 이 놀이가 있습니다. 놀이.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이렇게 배운다라는 거. 근데 놀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딸랑이도 주고, 뭐 이렇게, 침대에다가,
모빌도 달아놓고 모빌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화를 주게 되는데 자극을 주게 되는데 모빌을 달아놓고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변화되면 관찰합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은 모빌을 발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발에다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발을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모빌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어떤 행동으로 하면 할수록 또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그거에 대한 결과들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발에다 연결시켜서 원인과 결과를 연결을 가르쳐 주시는 건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끈이 발에만 묶여져 있어야지 만일 다른 데 묶이게 위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정말 좋은 장난감은요 그 부모만큼 좋은 장난감이 없습니다. 모빌에 관한 이 음영 각도 뭐 이런 것들 이 변화들이 사실 그거와 비슷한 게 뭐냐면 부모의 얼굴이에요. 부모의 얼굴은 이렇게 볼 때마다 또 저렇게 볼 때마다 이 얼굴에 대한 음영에 대한 각도, 곡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아이 시각이 미치는 범위 안에 그 아이를 이렇게 바라봐 주면서 그다음에 각국놀이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말 좋은 놀이 중에 하나 이렇게 뺨을 이렇게 탁 누르면 쏙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 그렇게 그런 모습들 많이 놀면서 보여주면 아이들은 나중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길러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푸르미를 키우면서 이게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강연 초기에 스킨십 안 해주면 굉장히 이렇게 생존의 문제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저는 사실 결혼해서 푸르미 엄마하고 푸르미 엄마 연애 때 예뻤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사람이 좀 달라 보이는 거 있죠. 저는 여자가 화장을 하는 거와 안 하는 것이 그렇게 달라지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푸르미를 놔놓고 보니까 아무리 봐도 좀 내가 알고 있었던 푸르미 엄마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푸르미 엄마한테 이제 말은 못하고 이렇게 아주 은근히 돌려서 세수 좀 하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되게 어리석었던 거죠. 근데 푸르미 엄마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화장을 하면 푸르미를 비벼줄 수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푸르미 엄마가 푸르미를 사랑하고 교육을 하려 하는구나. 그다음부터 제가 그러니까 맨 얼굴이 그렇게 예뻐진. 왜냐면 이렇게 비벼줄 수 있잖아요. 저는 아주 어린 시절 또 이 요정기 시기에는 이렇게 살이 닿는 게 되게 아이들한테는 친밀감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푸르미 안아줄 때 옷 입는 것보다는 그냥 우통 벗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비벼줬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 아이들은 이렇게 그러면서 부모와의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이제 6개월 정도 되면 부모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6개월 정도 되면 낯가림이 나올 겁니다. 낯가림. 네, 친밀한 사람들을 알아보는 거죠. 이게 낯가림이 심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섬세하게 자극을 줬고 그런 분화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낯가림이 심하면은 또 와서 그 애가 너무 이렇게 또 부모님 모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 보고도 싶은데 또 만져보고도 싶은데 내가 낯가리니까 막 제가 왜 이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때는요 부모가 정말 이렇게 섬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저는요 누구 이렇게 아이들한테 저 인사 관한 부분 또 이렇게 누구를 사귈 때 아이들은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정말 부모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가 부모가 정말 이렇게 저 사람 믿을 만한 것인가 이거를 보면서 자기가 지금
그 사귀어야 될 사람인가 말아야 될 사람인가, 신뢰할 사람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걸 선택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낯가림할 때, 누가 접근할 때도 만일 아이에게 낯가리면은 그 낯가림을 보호해주고, 부모가 더 그분과 대화를 더 많이 나눠서 아이가 더 신뢰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도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신뢰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자, 의존기 어린아이들 안 배울 것 같죠? 그러나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아주 안정된 환경에서 편안하게, 그리고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 이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변화가 너무너무 큰 시기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크더라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기의 하루는 어른의 1년과 맞먹는 정도의 변화를 보인다. 이때 부모가 섬세하게 아이를 배려해줘라. 그럼 아이들은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아이로 크기 때문에 정말 건강한, 그러면서도 지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아이를 클 수 있는 그런 초석이 이 시간에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12개월서부터 18개월 사이 걸음마 시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